안녕하십니까, 번제입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번제이의 주식 강의, 지난번에 첫 번째 강의를 올린 원금을 지키라에 이은 오늘 두 번째 강의 2강 손절의 경제학을 강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절을 못하는 이유.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줬다 뺏기는 기분이 너무 더러워 곧바로 익절이 안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내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을 못 참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욕심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500만 원으로 20%의 수익이 나서 100만 원이 계좌에 플러스로 표시된 걸 봤어요.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중에 바로 5%가 쑥 빠져버립니다. 그럼 600만 원에서 5%가 빠진 것이니까 30만 원이 빠졌죠. 수익금은 100-30이니까 즉 100만 원이 70만 원이 된 것이니까 이미 눈의 기준점 100만 원을 보여주고 30만 원을 바로 뺏어가니까 이게 아까워서 70만 원에 만족이 안 되어 계속 내려 제로에 수렴해도 안 팔고 급기야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이제 오기가 발동하고, 그럼 언제 파느냐?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그때 가서 이제 현타가 옵니다. 시간 버려, 돈 버려, 몸 버려, 순간 판단 미스로 1타 3손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자마자 내려가는 경우인데, 그럼 곧바로 손절을 몇 프로에서 얼마일 때 할까를 명확하게 결정하고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닙니다. 살 때는 번개처럼 사는데 약간 손실을 볼 때 그는 팔아낼 때는 왜 그렇게 신중해지는지, 자, 점점 하락폭이 커지면서 손실이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결국 언제 매도하느냐? 마이너스 20, 30% 넘어가서 그간 봐왔던 다른 놈이 급등하면 또 이게 아까워서 손절하고 그쪽으로 갑니다. 뭐 그쪽으로 가면 이제 또 거기서 또 물립니다. 이게 개미다람쥐죠. 개미람쥐 쳇바퀴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바로 익절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익절을 못하고 계속 더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러다가 꺾이면 바로 또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사실 잘 못 팔아요. 결국 팔 때는 엄청나게 손해본 뒤가 되겠죠. 그래서 줄 때 먹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말하는 X선비, 존선비, 딱 그 표현이 정확하지요.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겠습니까? 바로 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걸 반복 안 하겠죠. 미련한 사람들은 맨날 이걸 똑같이 당하고도 반복하니까 미련한 것이겠죠. 좀 똑똑하면 주식 입문 몇 년 동안 깡통 한두 번 차고 정신이 번쩍 틀어서 자신의 단점과 잘못된 매매 습관, 매매 전략 이런 것들을 모두 바꿉니다. 통렬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자신과 약속하지요. 조금 미련하면 몇 년을 더 헤매다가 끝을 내지만 더욱 미련하면 10여 년, 아니 평생 해도 이놈의 미련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적어도 이 채널을 보시는 여러분만은 자칫 평생 미련 떠는 방식의 주식에서 이제는 탈피하실 거라 이 연사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개미가 제일 못 견뎌하는 것이 바로 손절과 익절에 대한 부분으로 귀결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세대기 잘 알겠지요. 누구나 이런 말을 쉽게 합니다. 적당히 먹었으면 나오라고. 적당히라는 말이 정말 쉽기도 하면서 얼마나 애매합니까? 자, 이제는 적당히와 같은 이런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시간과 수치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적당히와 같은 용어는 속이는 용어이기도 하고 무식한 용어입니다. 두 번째, 손절이 왜 경제적이냐? 자, 손절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볼 예정이니 더 크게 손해보기 전에 손해를 끊어낸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손절이 경제적이라는 것은 기회비용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락이 뻔한데 냉정히 이성적으로 또는 기술적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칼같이 끊어내어 버리면 남는 것은 약간의 금전 손실과 어떤 종목이든 매수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수 자체가 강하게 셀이 꼬라박는 2008년과 2018년의 상황만 아니라면 늘 크고 작은 기회가 옵니다. 바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하지요. 손절은 기회가 생긴다. 물리면 기회가 사라진다. 투자금이 물린다는 것은 투자 중에 손실 주기라는 말이고 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투자금이 묶인다는 것은 투자 중인데 수익 중이라는 말이 되고 전투 중에 바로 승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죠. 투자금이 활성화되었다는 말은 지금 투자하지는 않는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지금 대기 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전투 중에 언제든지 명령이 떨어지면 전투를 나갈 수 있는 전투 대기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손절은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렵다. 자, 제발 물리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제발이라는 말을 저만 잘하면 되는데 그죠? 굳이 이런 표현을. 자, 자주 물리면 병입니다. 물리는 데에도 면역되지 마세요. 물리자마자 환장할 정도로 몸부림과 몸서리를 쳐야 돼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죠. 좀비가 물리면요, 별 반응 없죠. 하도 물려서 별 반응을 못 한다면 이 좀비 개미 아닙니까? 이제부터 반응을 하세요. 내가 미쳤지 이런 젠장하면서 이놈이 설사 바로 턴해서 홍콩을 갈지라도 신중히 판단해서 산 놈인데 내가 물렸다? 내 판단 미스를 일단 인정하고 과감히 손절을 치십시오. 나를 물리게 한 종목은 두 번 다시 쳐다보지 마시고 지우세요. 이거 안 되면 사실상 주식에서 손 떼는 게 맞습니다. 마음을 크게 먹었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미련 버리고 다른 거 찾으세요. 하면 할수록 손해보고 인생 망가집니다. 개미분들 대부분 이게 사실 안 되세요. 자신이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정말 하겠다면 담배 끊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만큼 어렵죠. 이 정도로 강조하면 되기도 하련만 사실 나도 지독히 잘 안 되는 케이스였었죠. 피나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손절은 브레이크고 익절은 만나다. 아무리 난 사람도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안전장치가 바로 손절이라는 것이죠. 자동차로 비교하면 브레이크 기능입니다. 차가 비쌀수록 순간 가속력, 최고 속도 등이 잘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빠르고 힘이 셀수록 그만큼 그 속도와 힘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제동장치 또한 좋아야 비싼 차겠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손절을 못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로 질주하는 것과 같이 주식으로 대형 교통사고를 낼 사람입니다. 이론으로는 아는데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시장이 굴러가는 것이지요. 기성호구분들, 해당자분들께는 죄송합니다만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성호구분들이 여전히 자신의 습성을 못 꺼지고 시장에 끊임없이 먹이를 공급하고 뉴페이스 호구들이 또 양산되니까 개미 덩치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죠. 손절이 브레이크 기능이라면 익절은 만나다라고 했는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새벽 이슬에 거두어 먹던 음식으로 새벽마다 내리고 해가 뜨면 없어졌으며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오멜로 정해져 있고 너무 거두면 곤충이 먹으므로 있어야 할 만큼 거두어야 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만나라는 음식이죠. 익절이랑 비교해도 될 만큼 참 신기하지요. 익절 또한 줄 때에 즉 새벽에 안 먹으면 곧 해가 떠서 만나가 녹아 없어지듯이 익절의 기회도 반으로 줄든가 사라집니다. 줄 때 먹어라. 없으면 이마저도 못 먹어. 우리가 늘 평소에 하던 얘기 아니던가요? 다섯 번째, 스크래퍼가 진정한 손절과 익절의 도사다. 주식에서의 정답은 없습니다. 토끼처럼 미수를 풀 가동한 기회주의적으로 민첩하게 손해는 짧게 끊어내고 이익을 자주 챙기는 약삭빠르고 실속 있는 게 정답처럼도 보이고, 아니면 거북이처럼 미련스러우면서도 진중하게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 특히 제가 얘기하는 월봉 유망주 같은 종목들을 묵직하게 처음부터 설정한 고점까지 들고 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시장에서의 엄청난 변수 때문에 다음날 안 넘기는 스캘퍼들이 넘쳐나지요. 2에서 3%만 수익 나도 팔아버리죠. 이분들이야말로 시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는 분들이고, 이분들이야말로 손절과 익절을 가장 확실히 시장에 옮기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미수를 동반한 초단타 매매는 극혐합니다. 쉽게 보이지만 거덜납니다. 그분들 최소한 몇 번은 깡통차고 일어선 분들입니다. 빗사이를 피해 다니는 분들입니다. 절대 흉내내거나 따라할 엄두를 내지 마세요. 자신만 망할 뿐 아니라 엄동설 안에 가족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수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그냥 쇼라고 생각하시고 강조하는 손절과 익절에 대한 스킬만 배우시면 됩니다. 단연코 이 분야에선 최고입니다. 저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별별 미친 짓을 다 해봤습니다만은 나이 먹고 전체를 돌아보니 마음 편하게 주위도 돌아보면서 인간의 도리도 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를 추구하고
실제로 되는 것을 확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캘핑은 한마디로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라 장합니다. 하루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하고 긴박감을 늘 달고 삽니까? 물론 수익을 보면 쉬겠지만 그 정도 되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랐을 겁니다. 이 분야는 진정 타짜들만 입장해야 합니다. 이런 고위험, 고긴장, 하루살이 타짜 인생을 추구하지 마시고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자신의 직업을 갖고 지속적인 우상향에 투자금을 맡기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하찮은 파리도 공짜 비행기를 타고 유럽 가는데 골방에서 햇볕도 못 쬐고 계절이 바뀌는지도 모르고 가족여행 제대로 못 가는 그런 투자를 이젠 손절해야 합니다. 초단타 매매는 증권사가 제일 좋아라 합니다. 머지않아 초단타 매매 10만 유튜브에 증권사 광고가 실리겠지요. 자, 6번째, 손절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극약 처방. 손절이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 조금의 손실이 아깝기 때문인데 한참 뒤에 반토막 이상이 나 있으면 그때 위에서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 아니 마이너스 10%에서라도 팔았으면 흑흑 이렇게 합니다. 어리석다는 표현보다는 미련한 겁니다. 담배를 예로 들어 봅시다. 담배의 폐해로 옆에 친구가 폐암으로 죽어가도 끊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그 스트레스 받아 담배부터 찾습니다. 가족, 친지 등 주변에 시한부 선고 받고도 몰래 꽁쳐놓고 피우다가 들키고 그런 자신도 비난하면서도 결국 담배 하나 못 이기고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하지요. 또는 이겼더라도 너무 늦게 몸에 큰 이상이 왔어야 정신이 번쩍 들어 끊기도 하지요. 그러나 깨달을 때엔 이미 황혼의 노년이 다 되었지요. 저의 선친이 그러셨지요. 이래도 잘 못 끊겠다는 분에게는 극약 처방을 합니다. 유괴범이 당신의 애를 납치해서 물론 심한 예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해마다 개미나 증권사 직원들의 자살 소식이 들려오는 무기 없는 전쟁터입니다. 자, 절벽에서 곧 떨어뜨리려는데 떨어지게 놔둘 거냐고요. 그럼 어쩌면 좋은데요, 선생님. 5천만 원 요구하는데 라고 하면 주식에 수천 수억 넣어놨는데 애를 구하는데 5천을 안 쓸까요? 실제로 손절 기준과 전체 투자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십만 원 이내에 손절은 해결됩니다. 그게 아까워서 오물조물하다가 결국 수백에서 수천이 나가 떨어지게 되죠. 손절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려는 내 애의 손을 자동으로 먼저 잡아 낚아채는 본능에 해당합니다.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를 구하려는 본능으로 접근해 보세요. 기계적으로 하라는 말도 많이 하지요. 머리로 이해해서 행동으로 옮기려니 자꾸 마음과 머리 사이에서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니 더욱 본능은 죽어가고 부족한 내 경험과 생각의 의지에 미련만 남아 손해는 가중됩니다. 이런 전반의 내용을 가슴 깊이 녹여내시어 본능적이고 또 기계적이게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7번째, 익절은 돈을 버는 지름길. 자, 익절은 수익 났을 때에 시세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팔아 이익을 확정짓는 방법입니다. 다 같은 익절이라도 40% 이익에 못 팔고 계속 하락을 지켜보다가 5% 익절하고 나온 것이랑 같은 것이 아니죠. 손절도 명확한 손절 라인에서 하는 것이랑 완전 바닥에 와서 거래량도 끊기고 주목도 못 받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수십 프로 손절하는 게 다르듯이 말입니다. 제가 첫 부분에서 얘기하기를 적당히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써야 할 말은 정확히라는 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월간, 주간 단위로 관심 종목을 선정해 둬야 합니다. 이 종목을 다양하게 미리 분석을 해 뒀다가 물이 들어오면 준비된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면 됩니다. 정확한 목표가와 손절가를 미리 설정해 둬야 어떤 경우라도 손절과 익절로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지요. 이때 필요한 도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공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금 하는 제 1장 마인드 부분이 끝나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시장 폭락 상황만 아니라면 80% 이상의 익절로 그것도 10에서 20% 정도의 익절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상 두 번째 강의 손절의 경제성에서 손절과 익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몇 개의 강의를 한데 묶어 속도를 좀 높여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원제이였습니다.